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할 진행자 정우순입니다. 저는 세종시에서 마을 기록가로 활동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종시 마을기록문학관 다담에 남겨진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꺼내어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입니다. 이 짧지만 깊은 문장을 중심에 두고 세종의 마을에서 만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돕는다는 생각부터 하지만 사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서로를 동료 시민으로 바라보며 함께 살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에서는요, 기록 속 이야기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엮어 소개하고 때로는 직접 체험한 사례와 실천 방법까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 기록에서 시작해 일상으로 이어지는 길을 함께 걸어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찾아가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 체험, 그리고 우리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체크리스트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그러나 의미 있게 시작해 볼까요?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을 바람에 묻어 보내네 우리 지난 날의 노래 Sending love through autumn breeze The song of you and me 낙엽처럼 흩어진 기억 아직 가슴에 남아 The fallen leaves remind me Your shadow in the night 그리움이 노래가 되어 내 마음을 적신다 Longing turns into a song Painting tears inside 가을 하늘빛처럼 깊은 우리의 이야기 Like the autumn sky so wide Our story never dies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그 마음 Even as the years go by My love will never fade 이 계절이 오면 다시 불러보네 When autumn comes again I sing of you once more 가을 바람에 흩날리네 우리의
our everlasting song. 가을 분위기의 음악, 그리움의 계절 들으시고 잠시 숨을 고르셨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세종장애인식 개선 교육 현장에서 진행된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일상에서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종장애인식 개선 교육 항사 활동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종에서는 유치원, 도서관, 학교, 그리고 아파트 경로당까지 연령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찾아가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론보다는 체험 중심의 활동이라는 점이에요. 아이들과 주민들이 점자책을 읽어보고 손끝으로 만져보고 또 기본 수어 인사를 배워봅니다. 체험을 하다 보면 참가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불편함이 크네요.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어요. 조금만 불편해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겠구나. 이렇게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모이면서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그것이 곧 일상의 벽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함께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 순간이 교육이 남기는 가장 큰 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수어 수업이 끝난 뒤 아이가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인사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그 표정에서 낯섦이 반가움으로 바뀌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그 표정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고 이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잔잔한 피아노와 현의 아름다운 곡이었습니다. 음악처럼 우리의 마음도 잠시 고요해졌을 텐데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장애인 식개선 교육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건 추측하지 않고 묻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어떤 방식이 편하신가요? 짧은 질문이지만 그 말 속에는 상대에게 관계의 주도권을 돌려드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눈높이를 맞추는 대화입니다. 휠체어나 낮은 좌석에 앉아 계신 분 앞에서는 나도 자세를 낮춰 시선을 맞추는 것. 그 사소한 행동이 나는 당신을 동등한 사람으로 대합니다라는 비언어적 메시지가 됩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 아이들과 어른 모두가 배운 건 특수함이 아니라 바로 다양성의 언어였습니다. 틀려서가 아니라 다르게 움직인다. 이 한 문장이 교실을 바꾸고 복도를 바꾸고 결국은 우리 동네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꿔갑니다. 한 강의실에서 한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르다는 이유로 설명되지 않는 시선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제가 아이에게 가장 먼저 해줘야 할 말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저는 제 노트에 이렇게 크게 적었습니다. 다름은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서로의 자리를 조금 더 넓히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문장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럼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이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희망적 어쿠스틱 피아노 곡이었습니다. 음악처럼 마음이 따뜻해지셨나요? 이제 그 여운을 안고 오늘의 주제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종장애인식 교육 강사들은 강의실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직접 현장을 체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깊은 울림을 전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 누리콜 방문이었습니다. 예약은 생각보다 간단했고 관계자 선생님의 짧은 안내와 세심한 보조만으로도 도시가 조금 다르게 연결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이 놓치고 지나가는 시간과 공간을 사람의 속도로 채워주는 서비스였던 거죠.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은 교통약자가 직접 버스 어떻게 탑승하는지 그 과정을 시연으로 지켜본 순간이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한 승하차 과정 하나하나가 결코 특별한 절차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일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 자리에서 기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속도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속도를 맞추는 사람입니다. 라고요. 짧지만 깊은 그 말이 오래 남습니다. 도시의 품격은 화려한 건물이나 빠른 교통이 아니라 결국 가장 약한 사람의 속도에 맞추는 순간에 완성된다는 것을 강사님들과 함께 다시금 느낄 수 있었던 체험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잔잔한 피아노 솔로입니다. 혹시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오늘 마음에 남는 문장을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음악이 끝나며 일상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음악 잘 들으셨나요? 그럼 일상에서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체크리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묻기. 추측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존중의 시작이 됩니다. 둘째로, 시선 맞추기. 휠체어를 이용하시거나 낮은 좌석에 앉아 계실 때는 내가 자세를 낮춰 눈높이를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동등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셋째로,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저기요 대신 왼쪽 5m 앞 약국 옆처럼 거리와 방향 그리고 랜드마크를 함께 알려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넷째로, 동선을 비워두기. 현관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 물건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동이 한결 편해집니다. 다섯째, 대기 배려하기. 계산대나 엘리베이터 앞에서 조급함을 내려놓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는 겁니다. 여섯째, 다중 안내하기. 문자와 그림 혹은 음성 텍스트처럼 2가지 이상의 방법을 함께 제공하면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일곱째, 아이에게 설명하기. 틀려서가 아니라 다르게 움직이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배우는 이 인식이 세대를 넘어 사회를 바꿔갑니다.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도시의 언어가 달라지고 결국 우리 모두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말의 힘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 한마디가 듣는 사람에게는 깊은 울림을 남기기도 하지요. 특히 건강이나 상태를 표현할 때 조금 더 섬세한 언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 그럼 그분은 우울증이 있다 라고 표현하면 좋겠지요. 그 아이는 천식을 앓고 있다. 그 아이는 천식이 있는 아이야. 이렇게요. 또 그분은 자폐를 앓고 있다. 그분은 자폐가 있는 분이셔. 라고 이렇게 말하면 병이나 장애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존중받는 한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 흔히 쓰는 정상, 비정상이라는 구분 대신 상황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비정상이다라고 말하는 대신 저 공간이 조금 불편하다라고 하면 훨씬 부드럽게 전달되지요. 말은 결국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조금만 표현을 바꿔도 우리는 상대를 더 존중하고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짧은 음악 한 소절에 마음을 실어 오늘의 성찰을 마무리해 봅니다. 음악 잠시 함께 들어볼까요?
방금 들려드린 음악 여러분의 마음에도 잔잔히 남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한 문장,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곱씹으며 돌아볼까요? 가능하다면 지금 3번 깊게 호흡해 보겠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들이쉬고 내쉬고 한 번 더.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봅니다. 나는 오늘 다름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도시의 흐름이 달라지고 결국은 사람 사는 속도에 맞춰집니다. 오늘의 실천과지 3가지만 제안할게요. 첫째, 이번 주에 수어 인사 한 문장을 배워보고 사용해보기. 둘째, 우리 동네 건물 하나를 정해 동선을 점검하고 불편 포인트를 관리 주체에 정중히 제안하기. 셋째, 아이나 동료에게 언어 사용 가이드 중 한 항목만 공유하기. 다음 편에서는요, 세종시 마을 기록문화관의 기록 중 함께라서 더 행복한 가옥마을 구단지 경로당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공간이 어떻게 사람을 잊고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지 함께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오늘이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자 정훈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